일본 왕실 창고에 한국 숟가락이 수백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은 그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인들이 그 숟가락이 왜 거기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숟가락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일본 온라인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야후재팬에서도 일본 최대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숟가락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일본도 원래 숟가락을 썼습니다. 중국도 수천 년 동안 숟가락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밥과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기본으로 쓰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알수록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1300년 전 일본 귀족들이 가장 사고 싶어 했던 명품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지금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한국인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숟가락의 충격적인 역사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숟가락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 국 먹을 때 숟가락, 비빔밥 먹을 때도 숟가락, 죽 먹을 때도 숟가락. 너무 익숙하니까 특별하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일본인이나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젓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을 또 써? 라고 하거나 밥도 숟가락으로 먹어? 라고 진짜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락은 국물 요리나 특별한 음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밥과 국과 반찬을 모두 하나의 식사로 구성하고 그 중심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냥 식사 습관의 차이가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쳐 쌓인 문화, 역사, 지형, 기후, 심지어 철학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일본 귀족들은 한국 숟가락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었거든요. 일본에 남아있는 고문서를 보면 일본 귀족들이 신라 상인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매해달라고 직접 신청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신라 제품이 지금으로 치면 명품 브랜드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로 유명 브랜드 제품 사는 것처럼 당시 일본 귀족들은 신라 숟가락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들이 지금도 일본 왕실 보물창고인 소소인에 수백 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본은 그 숟가락 문화를 받아들였다가 결국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식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점점 젓가락 중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생선과 밥을 중심으로 한 식단, 작은 그릇을 여러 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숟가락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거거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을 반드시 함께 먹는 문화가 끊기지 않고 유지됐어요. 된장국, 미역국, 설렁탕, 곰탕, 육개장, 순댓국. 한국인의 식탁에는 언제나 국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숟가락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반응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일본 야후재팬과 대형 커뮤니티에 한국 숟가락, 문화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10,000개 이상 받은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은 수저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라는 댓글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공감한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20,000개 이상 받은 또 다른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숟가락 하나로 밥과 국과 반찬을 동시에 먹는다. 이건 진짜 기술이다. 라고 했거든요. 20,000개요. 일본 네티즌들이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적응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저 사용 방식이거든요. 한국인은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반찬 한 입, 이걸 매우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근데 일본인이나 서양인은 생각보다 이게 엄청 어렵다고 해요. 한국 전통 숟가락을 처음 쓰는 외국인들은 음식을 자주 흘리기도 하는데 숟가락이 서양 스푼보다 훨씬 얇고 길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써왔으니 너무 자연스럽지만 외국인한테는 그게 하나의 스킬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중국도 원래 숟가락 왕국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은 원래부터 젓가락 문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고대 중국 유적에서는 숟가락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왜냐면 당시 중국인들이 국물을 주로 죽처럼 끓여 먹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밀가루 음식이 대중화된 거예요. 국수, 만두, 밀전병 같은 음식들이 늘어나면서 젓가락만 있어도 충분해진 겁니다. 결국 중국은 숟가락 중심 문화에서 젓가락 중심 문화로 서서히 이동하게 돼. 반면 한국은 지형과 기후 때문에 밀 생산이 제한적이었거든요. 한반도는 산지가 많고 기후가 밀 재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쌀과 잡곡 중심, 그리고 국물 요리 중심의 식문화가 계속 유지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숟가락 문화를 끝까지 지켜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의 자연 환경이었던 거예요. 밀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천 년 된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지형이 문화를 만든 나라다. 라는 댓글이 엄청난 공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는 한국인들이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연이 아니었네.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제사상에 왜 숟가락이 올라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밥 먹는 도구라서? 아닌데요. 사실 숟가락은 한국에서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숟가락 놓는다. 이 말이 단순히 밥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숟가락은 생명과 직결된 물건이었거든요.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장례에서는 망자의 입에 쌀을 넣어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상에도 반드시 숟가락이 올라가는데 그건 조상의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밥 먹는 도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신성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알려지자 일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숟가락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 는 반응부터 일본은 이런 식문화 철학이 없는 것 같아서 부럽다. 는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국 문화의 깊이에 충격을 받은 반응들인 거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놀라운 부분이에요. 한국 숟가락은 예쁜 것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숟가락을 현대 금속공학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도 정밀기기도 없던 시대, 장인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경험만으로 최적의 합금 비율을 찾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숟가락과 고려시대 숟가락의 금속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있었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장인들의 기술이 끊기지 않고 전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한국은 생활용품에도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다. 는 댓글부터 단순한 숟가락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냥 박물관 유물로만 보고 끝낸 걸 한국은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 댓글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셰프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 숟가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숟가락 모양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한국 전통 숟가락의 형태가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숟가락은 서양 스푼보다 훨씬 납작하고 길어요. 이 형태가 혀에 닿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풍미를 퍼지게 하는 방식, 국물이 혀에 닿는 온도, 이런 것들이 숟가락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신문화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식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비빔밥, 설렁탕,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모든 음식의 중심에는 사실 숟가락이 있습니다. 한식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숟가락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돼요. K-드라마, K-팝, K-뷰티에 이어 K-푸드가 세계로 휩쓸고 있는데 그 K-푸드의 핵심에 숟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음식 관련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음식은 왜 숟가락으로 먹어야 더 맛있냐? 는 말이거든요. 일본 유튜버들도 한국 식당에서 숟가락으로 밥 먹는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터진다고 해요. 그만큼 낯설고 신기하고 동시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만 이 문화를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가 쌀과 국물 중심 식문화를 만들었고 그 식문화가 숟가락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국은 밀음식이 퍼지면서 젓가락으로 넘어갔고 일본은 생선과 밥 중심 문화로 변하면서 숟가락이 사라졌어요. 한국만이 국물 문화를 유지했고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숟가락이 살아남은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깊어졌고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죽음을 애도하고 조상을 기억하는 도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숟가락 하나에 담긴 한국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인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다고 생각 못하는 물건. 근데 외국인들은 신기해하고 역사학자들은 연구하고 셰프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인은 자기 문화의 가치를 모른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것들 안에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숟가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변했고 일본도 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숟가락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가장 잘 담긴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숟가락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젓가락을 먼저 드시나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 식문화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인들도 전혀 몰랐던 한국 문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